어르신 여러분 잠깐만요. 6월 달부터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배윤지입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상담을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도 때문에 당황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특히 전월세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영상 찾아보실 필요 없으세요. 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내가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뭔지, 언제부터 바뀌는지, 나도 해당되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차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실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꼭 알아야 할 3가지.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말이에요. 전월세 신고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 30일 안에 관청에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시청이나 구청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집 계약을 해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내 집 빌려주는데 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제도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너무 불투명했거든요. 전세 사기도 정말 많았잖아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고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 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리고 세입자분들께서도 내가 내는 임대료가 적정한 건가?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답답하셨던 거죠.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세입자분들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도 예방하고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작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몰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로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도기간이라는 건 아직은 벌금을 안 낼 테니까 천천히 적응해보세요 라는 기간이거든요. 새로운 제도가 갑자기 시작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정부에서 여유를 준 거예요. 정부에서 처음에는 2년 계도기간을 뒀는데 국민들이 아직 적응하기 어렵다고 해서 2023년에 1년 더 연장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또 1년 더 연장했고요. 총 4년 동안 계도기간을 둔 거예요. 정말 충분히 시간을 준 셈이죠. 그런데 이제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실제로 신고율도 많이 높아졌어요. 2021년에는 82%였는데 2024년에는 95.8%까지 올라갔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신고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6월 1일에 계약하셔도 30일 안에 신고하시면 되니까 실제로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 건 7월부터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일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시면 신고 대상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또는이라는 말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셔도 신고하셔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20만 원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만 원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만 원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딱 6천만 원, 딱 30만 원은 초과가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하시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원래는 신고를 안 하셔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만 원으로 낮춰준 거예요. 왜 낮춰줬을까요? 실제로 국토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77%가 과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대요. 그 중에서도 63%가 50% 이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건 너무 과하구나 하고 기준을 낮춰준 거예요. 하지만 거짓으로 신고하시는 건 여전히 100만 원이에요.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하셨는데 신고할 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시면 100만 원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 낮춰서 신고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신고 내용이 다르면 바로 걸리거든요. 세무서에서도 확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태료가 정확히 언제부터 부과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새로 체결하시는 계약만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어르신께서 올해 1월에 계약하셨다면 과태료 없습니다. 3월에 계약하셨다면 역시 과태료 없어요. 심지어 5월 31일에 계약하셨다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6월 1일부터 새로 계약하신 분들만 과태료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은 완전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얼마나 늦게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신고를 더 늦게 하실수록 과태료가 많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로 늦게 신고하시면 2만 원이에요. 하지만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2년 넘게 신고를 안 하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나와요. 중간 정도로 보면 계약 금액이 2억 원 정도이고 6개월 정도 늦게 신고하시면 대략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정확하게 신고만 하시면 과태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에요. 3.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인가? 이제 어떤 지역,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기준입니다.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모두 해당되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광역시도 모두 해당돼요. 세종시와 제주시도 포함되고요. 그 외 지역은 시 단위는 해당되지만 군 단위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경상북도 안동시는 해당되지만 경상북도 영양군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행정 여건도 어려워서 제외한 거예요. 만약 어르신께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가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주택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하거든요. 일반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는 당연히 모두 포함되고요.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돼요. 요즘 고시원에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상가나 공장 안에 있는 주거 공간도 실제로 살고 계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층은 가게이고 2층에서 살고 계시다면 2층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셔야 해요. 결국 사람이 실제로 살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이고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해당 지역과 주택 종류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 누가 신고해야 할까? 이제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해야 하나, 세입자가 해야 하나? 답은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집주인분도 신고하셔야 하고 세입자분도 신고하셔야 해요. 법적으로는 둘 다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둘 중 한 분만 신고하셔도 둘 다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신고하시면 세입자분은 안 하셔도 되고 세입자분이 신고하시면 집주인분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상담해 드릴 때는 보통 세입자분께서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확정일자 때문이에요. 세입자분들은 어차피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할 때 보증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거든요. 따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세입자분들이 더 적극적이시라는 점이에요. 집주인분들은 왜 내가 신고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분들은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신고를 해두시면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가 되는 거죠.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시거나 적게 신고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오히려 투명하게 신고해서 세금 문제에서도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받으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계약서의 전월세 신고는 세입자가 한다 또는 전월세 신고는 집주인이 한다라고 써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나는 했는 줄 알았는데 너도 안 했나?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A to G.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복잡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해드려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먼저 민원실에 가세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단계 직원분이 신고서를 주실 거예요. 이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3단계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으시고요. 집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도 적으시면 돼요. 4단계 계약서를 보면서 그대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시면 직원분께 이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5단계 다 작성하시면 직원분이 확인해 주시고 접수증을 주실 거예요. 이 접수증은 잘 보관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그리고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먼저 본인 인증부터 하셔야 해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온라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고요. 신고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미루지 마시고 계약하시자마자 바로 신고해버리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실 때는 보통 10분 정도 걸려요.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입자분이 신고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요.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혹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집 신고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약 내용이 변경되실 때도 신고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랐을 때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도 처음 신고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 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돼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으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6. 집주인 세입자별 주의사항. 이제 집주인분들과 세입자분들께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주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체크리스트 5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아직도 말로만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정말 안 돼요. 신고할 때도 계약서가 필요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계약서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어요. 둘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 주세요. 미루시면 과태료 나와요. 특히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지 마세요. 계약하자마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셋째, 정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 주세요. 거짓으로 신고하시면 100만 원 과태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금만 낮춰서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바로 걸려요. 넷째, 임대소득세 준비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세금도 제대로 내셔야 해요. 세무사나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다섯째, 임대료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통장으로 받으세요. 현금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증빙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임대료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제 세입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체크리스트 5가지입니다. 첫째, 집주인분께서 신고하셨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안 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집 신고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둘째, 전월세 신고하시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와요. 정말 편리하죠?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세입자 권리 보호에 정말 중요하니까 꼭 받아두세요. 셋째, 계약 내용이 바뀔 때도 다시 신고하셔야 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랐다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넷째, 신고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해 두세요. 접수증이나 신고 확인서 같은 것들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확정일자 관련 서류는 정말 중요하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다섯째, 임대료를 내실 때는 반드시 통장으로 내세요. 현금으로 내시면 나중에 증빙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임대료 입금할 때 통장 내역에 임대료 또는 월세라고 적어두시면 좋아요. 7. 마무리 및 핵심 요약.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처음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셋째,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분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넷째,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예요. 다섯째,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입자분은 신고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계약하시면 30일 안에 신고하시고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과태료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제도라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는 결국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전세 사기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 집 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이 집이 실제로 거래되는 집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거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든 환영이에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계시다가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혜로 걷는 노후 채널에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주거복지, 의료복지, 생활복지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